덕이동 이슈 두 번째, GTX A선 킨텍스선 버스 추가 버스 노선 추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 하반기 개통될 GTX A선은 서울역, 삼성역, 동탄, 경기 남부에 평택에 이르는 황금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보다 많은 일산시의 시민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할 것이고요. 현재 덕이동의 불편한 교통 상황을 그나마 우선 당장 숨통 트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GTX A 노선의 이용일 텐데요. 현재 덕이동에는 GTX A 노선 중 하나인 킨텍스역에 가는 교통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덕이동 주민들은 GTX A선 킨텍스역 가는 버스 노선의 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에서는 김영환 후보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킨텍스역이 12월 말 개통되면 좀 교통의 오지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되게 많이 불편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누리버스가 지금 10대 중에 3대가 지금 덕이지구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또 3대가 저 송포 쪽으로 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중 6대가 사실 일산 서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누리버스를 추가적으로 킨텍스역까지 갈 수 있는 노선들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도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덕이지구 수요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킨텍스역으로 이용하는 그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저타한 방법들은 좀 자잘하게 많은데 그것들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현안으로 좀 풀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우리 덕이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이 제대로 덕이 주민 챙기기 위해서 킨텍스역으로 가는 그 교통 개선 대책 반드시 마련하고 여러분들 모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결해야죠.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노선을 피는 겁니다. 쭉 지금 빙빙 돌지 않습니까? 사실 킨텍스역이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거기라고 하더라도 버스가 계속 빙빙빙빙 돌면 사람들은 안 탈 겁니다. 킨텍스역까지 가는데 30-40분, 40-50분 걸리면 누가 타겠습니까? 근데 쭉 피려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버스 회사들이 절대 그 노선 찬성 안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오늘 최초로 제가 구상한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밑에도 계속 드렸는데 저는 버스 회사와 주민들에게 요금 차등제를 제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버스비보다 지금 기존 버스비보다 또 몇십 프로 내겠다. 근데 직선으로 가게 해달라. 특히 출퇴근 시간. 저는 버스 회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풀어야지. 그리고 고양시 재정으로는 지금 버스비 공영제 절대 못합니다. 제대로. 기껏 해봤자 노선 역을 버스 정류장을 더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럼 더 빙빙 돌 뻔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에 버스 텅텅 빕니다. 그러니까 더 배차 시간도 더 길어지고 더 멀어지고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장 시대 자본주의 우리가 좀 사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반론 드릴 건 없고요. 사실은 정책의 세밀함의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정책을 해본 사람은 설계를 해본 사람은 이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구 용역 같은 경우도 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 재정을 수반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얻어야 되고 근거를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서 버스 회사 이거 직선으로 펴라 하면 어느 버스 회사가 하겠습니까? 그 말 국회의원도 안 듣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야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리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시 시비 지금 파주는 준공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지금 고양시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잘 해결해서 덕이동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하지 않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용태 후보님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정치인이 약속하는 거 계속 부도나는 겁니다. 고양시 재정 없다니까요. 그 현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파주 공영제, 그 파주 돈이 많아서 그래요. 고양시는 돈이 없습니다. 이 현실에 맞게, 그리고 정치인이 공무원이 하는 정치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안을 만들어서 관철해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을 움직이게 만들고.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버스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받을 수 있는 안을 줘야죠. 그래야지 버스 회사도 움직이지. 다음에 시도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그럼 그 상황에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풀어야죠.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버스 문제 푸는 거 국회의원이 직접 뛰겠습니다. 뛰어야죠 국회의원이. 가서 그냥 공무원들이 정책 나오는 거 그런 거나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요금 차등제에서 만약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300원 400원 더 내겠다. 출퇴근 시간에는 킨텍스로 바로 가달라. 그거 제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1분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원 후보님. 네, 도기동 주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20년간 정책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일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자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책 설계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삐그덕거리면 누가 윽박지른다고, 누가 국회의원 3선이라고 4선이라고, 지금 대통령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 3호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시 예산 없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어느 당 후보입니까 도대체? 이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영원 후보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치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정치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을 풀어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일을.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경륜과 힘으로 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실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의 재정에 형편없다. 자, 비즈니스에서 그대로는 버스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버스 회사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요금 차등제. 주민들이 동의 안 하시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좋다. 조금 차등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꽉 막힌 거를 어떻게 뚫지 이리저리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계자를 설득하고 공무원을 설득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영환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고양시 예산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 재정 잘 돌아 많이 추락했습니다. 이게 신도시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신도시의 특성은 서울 출퇴근 인구로 인해서 아파트 허가 당시 그때는 재산세 많이 들어옵니다. 파주도 지금 재산세 많이 들어오죠. 운정 신도시 교화 이렇게. 그런데 자족 기능이 없다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고양시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도의회에 들어갔을 때 판교가 막 분양하던 때였습니다.
자, 2014년도 어떻죠? 1판교, 2판교, 3판교. 거기에서 분당, 성남의 주요 재원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산업적 근거들이 거기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잘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특히 일산 서구 CJ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평택이 수원이 삼성으로 먹고 살고 있죠. 이천이 SK로부터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우리는 세계 1등 하는 거 있습니다. 예, 1분 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용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직선화와 요금 차등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현안 자체가 이제 GTX AA선의 그 킨텍스역 그 추가 노선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직선화와 차등 요금제로 이 부분을 이제 덕이동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말 그대로 요금 차등화를 우리 주민들께도 만약에 받으시고 버스 회사도 받는다면 출퇴근 시간에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죠, 바로. 낮 시간대는 아마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출퇴근 시간을 해보자. 지금은 요금보다 30% 더 내겠다는데 빨리 가야 된다. 그럼 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풀었는데 우리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고양시 재정 통통 겼죠? 없어요. 당연히 기업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사실 그 게임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여기에 사람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게 그냥 아파트저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업들이 있어도 기업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여기 그냥 아파트만 계속 졌잖아요. 예전 시장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확정, 조기 확정 통해서 밀어붙여서 여기에 기업들 유치하는 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